이번 영상에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의 자극적인 글에 중독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이것의 문제점, 미국이 이 문제를 다루는 방법을 알아보고 인터넷 커뮤니티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흔히 내 주변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더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은 인터넷 커뮤니티의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글을 쓴 사람을 우리 주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나요? 그리고 왜 우리는 그런 글을 믿을 수밖에 없을까요? 사람들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하는 이유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별받는 사람들이 현실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 수 있고, 현실에서 금기시된 것을 말함으로써 금지된 욕구를 해소하려는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공통된 관심사를 공유하려는 욕구도 있죠. 제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자주 볼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는 강력한 욕구 혹은 공포입니다. 특히 여자는 물리적으로 남자보다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욕구 혹은 공포가 더 크게 있습니다. 집단에 소속돼 있는 자신이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다른 집단이 자신의 집단을 어떤 식으로 피해를 주는지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들은 스토킹이나 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사례를 가져와서 이에 대응하는 여성들만의 방어 전략을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상대 집단의 비정상적인 사례만 보기 때문에 이들은 자연스럽게 남자들 전체를 악마화시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성들은 자신들이 소수의 미친 남자보다 더 미친 여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극단적인 방어 전략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다가 스토킹범이나 살인자 취급을 받게 된 일반 남자들은 당황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퐁퐁남이나 마통론과 같은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서 이제 역으로 모든 일반 여성들을 악마화합니다. 그러면 우리 여성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폭압적인 가부장 제도를 부정한다. 결혼을 하지 않겠다. 아이를 낳아주지 않겠다고 맞받아칩니다. 여기서 우리 남성들도 질 수 없죠. 국제 결혼을 한다고 목 놓아 외칩니다. 이것의 악순환이 수십 년째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대 갈등, 지역 갈등, 좌우 갈등, 빈부 갈등도 같은 원리로 움직입니다. 이는 나라 간의 군비 경쟁과 비슷합니다. 한국이 재래식 전력이 우위에 있으니까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이에 남한은 미국의 핵 잠수함을 순환 배치합니다. 군비 경쟁만 계속하게 되면 결국 전쟁의 위험이 점점 높아집니다. 군비 경쟁을 해야만 한다면 이와 동시에 서로 대화를 계속하는 채널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온라인에서는 남녀가 서로를 이해하고 대화하려는 커뮤니티가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서로 비난하고 자신들을 성역화하는 커뮤니티는 굉장히 많이 있죠. 인터넷 커뮤니티가 가지는 다른 문제점도 이야기해 봅니다. 부정적인 정보는 긍정적인 정보보다 더 빨리 확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원리는 앞에서 말한 우리가 인터넷 커뮤니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유사한데요. 사람들은 자신이 피해자가 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정보를 빨리 공유함으로써 그에 대비해서 자신이 피해자가 되는 확률을 최소화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정적인 정보만이 사회에 많이 공유되면서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게 되고 끊임없이 사회가 파편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쇄작용은 계속해서 심화됩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글이 극단적이 될수록 사람들은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에 더 열광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대중매체에서 다루는 내용도 더 극단적이 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현실에서도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결국 사회는 분열되고 대한민국 사회 전체는 나 혼자 살다가 나 혼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의 또 다른 문제는 아이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가치관을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배운다는 점입니다. 한국 사회는 가정교육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가정교육을 할 시간을 모두 빼서 사교육에 올인을 합니다. 그리고 초중 고등학교에서도 가치관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는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수단이고 대학 시험을 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아이들은 가치관이 전혀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사회를 배웁니다.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생각에 아이들이 쉽게 물듭니다. 이들은 부정적이고 냉소적이고 패배주의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글들을 아무런 여과 없이 흡수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은 이 세상을 살만한 가치가 없는 곳으로 생각하고 자신을 낳은 부모를 원망하고 자신이 커서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태도를 가지는 경향이 높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가 가진 그 지독한 익명성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의 글은 누가 쓴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글을 읽을 때 글을 쓴 사람이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유사한 사람이라고 짐작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의사, 변호사도 있고 정신병자, 사이코패스도 있고 전과자도 있습니다. 정말로 무수한 사람들이 자신의 관점에서 다양한 글을 인터넷에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조직된 인원이 불순한 의도로 대중이 바라보는 대중의 관점을 조작하기 굉장히 용이한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의 글을 읽으면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글의 또 다른 문제점은 극단적 일반화의 오류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인 오류로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특정 집단을 뭉뚱그려서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반화는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남용했을 때 많은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국 남자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국 남자는 가부장적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참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높습니다. 하지만 모든 한국 남자가 가부장적일까요? 20, 30대의 한국 남자와 40, 50대의 한국 남자들이 같은 가부장적인 태도를 가진 남자들일까요? 한국 여자라는 단어를 쓸 때도 같은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모든 한국 여자들을 같은 생각과 같은 가치관을 가진 하나의 대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일부 한국 여자들의 문제를 전체 한국 여자들의 문제로 치환해 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한국 여자는 페미니스트다와 같은 말을 참인 문장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한국의 일부 여자들은 페미니스트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일반화의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극단적인 집단 혐오 혹은 집단 대립이 극복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혐오 발언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최소한 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언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미국에서도 혐오 표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Reddit이라는 미국의 크고 유명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혐오 표현을 쓰는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경고를 하고 그래도 혐오 표현을 쓰면 계정을 정지시키고 심하면 탈퇴를 시킵니다. 이와 같은 최소한의 정화작용만으로도 혐오 표현에 대한 많은 문제가 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폐쇄적으로 운영을 하고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가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적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의 컨텐츠나 댓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들의 의도를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의 글이 자신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 그리고 그 감정이 현실에 비춰봤을 때 적절한지,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면 이를 자신의 감정에서 분리시키고 그 컨텐츠와 그 컨텐츠가 속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컨텐츠에서 말하는 내용을 내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해본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경험이 없지만 간접적인 경험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했는지 알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컨텐츠를 작성한 사람이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필요하다면 내가 받은 정보에 대해 그것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과 이 정보를 공유해 봄으로써 이 정보가 가진 객관성을 어느 정도 검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커뮤니티의 똥글에 대해서 정상인들이 무대응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인터넷 커뮤니티의 부정적인 측면을 확장하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어떤 사람이 극단적인 주장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댓글을 달 필요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극단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글에 대해 반대 의견을 달게 되면 이것이 자정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상적인 가정으로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이들의 사교육이 줄어들어야 하고 부모들 역시 자식과의 시간을 더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가족끼리 유대감이 있고 서로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부정적인 환경을 자연스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채로 가족들과 고립되어 학원에만 다니면서 결국 확립되지 않은 가치관은 인터넷 커뮤니티로 확립해 나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경향이 높고 사회와 삶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됨으로써 성인이 되어서도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서 남은 평생을 사회와 고립된 채 살아갈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가족끼리 시간을 많이 보냄으로써 대한민국의 문화를 가족 중심의 문화로 바꾸어 나가게 되면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 역시 가족 중심의 가치관에 따른 컨텐츠를 많이 생산하고 이를 소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처럼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외모 지상주의 관련된 영상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차별이 없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비주류인들을 인터넷 세계가 아니라 사회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들이 현실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인터넷을 오염시키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국민들의 여론 형성과 이에 대한 규제도 필요합니다. 남녀 갈등, 세대 갈등, 지역 갈등, 빈부격차 갈등, 인종 갈등과 같은 갈등은 극단적인 인터넷 커뮤니티를 더 심화시킵니다. 혐오를 통해서 사람들을 갈라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을 포용해야 합니다. 사랑과 관용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공동체 의식은 한국에서 오래전부터 중시되어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동체 의식은 하나의 적폐로 취급받습니다. 학연, 지연, 혈연과 같은 것들은 모두 악의 근원처럼 생각되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대안 없이 이것들이 갑작스럽게 사라지면서
사람들은 개인화되고 파편화되고 고립되었습니다. 이들은 오직 인터넷과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소속감을 얻습니다. 자연스럽게 거의 모든 악의적인 프로파간다에 쉽게 노출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사이에 공동체 의식은 거의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사람들 사이에는 불신과 혐오가 남았습니다. 학연, 지연, 혈연의 부정적인 측면은 제외하고 이것들을 건전한 방식으로 회복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한 개인주의의 회복, 공동체와 개인들 사이의 건전한 균형, 그리고 공동체 속의 개인으로서 공동체에 이바지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조기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